7 자매들이라. 본디 소녀에겐 6명의 언니와 동생들이 있었사와요. 저를 포함해 총 7명의 자매들이 있었죠. 지금 소녀가 있는 이 엘리아스와 비슷한, 아니, 더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세상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자매들.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겠죠, 어머니? 뭐, 기억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겠군요. 어머니에겐 잊고 싶은 기억일 테니까. 실수로 만들어진 실패작들. 세계소 엘드르의 힘을 직접 부여받고 태어난 엘드아인, 엘다인. 어머니는 우리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셨죠. 저희를 잊기 위해서 영원한 잠에 들게 하고 떠나셨으니까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라.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똘똘 뭉친 저지만 지금은 조금 힘드네요. 뭔가 힌트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신 걸까요? 그래요. 얼마 전에 만난 우이, 막내의 상태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자매들이 이미 이 엘리아스 어딘가에 있다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어머니를 무너뜨리면 이 엘리아스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자매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테니 제가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멈추도록 말이죠. 의도하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알아두세요. 막내가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걸 용서할 거라고 생각지는 마시와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어머니를 무너뜨릴 테니까. 지금은 자매들이 영향받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해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을 뿐 소녀의 최종 목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사와요. 듣고 있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혼잣말을 하고 있으니 청승 맞네요. 우이 말고도 다른 자매들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있지만 답답할 정도로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이와요. 교주님이 없는 틈을 타 교단 증명서들을 몰래 복사해서 가져와 봤지만 뭐 이리 중복되는 증명서들이 많은 건지. 알레트, 초피, 유미미, 끝이 없어와요, 끝이. 응? 시온 더 다크블릿? 뭐 이리 청승맞은 이름이. 사진을 보니 모나티엄에서 만났었던 편의점의 안주인이군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존재가 귀화할 정도로 교단이 다급한 걸까요? 연회장 업무대리라도 맡고 있는 건가? 자세한 능력은 탑시크릿이라면서 먹칠투성이인데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군요. 뭔가 숨겨진 힘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상하군요. 정체나 힘을 숨기고 싶다면 증명서 세부 사항을 소녀처럼 꾸며내면 그만일 텐데. 응? 이건 정령산 정상에 산다던 현자의 증명서? 특이사항.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매를 찾고 있다? 자매? 엘리아스에서 자매 관계라는 건 꽤나 흔치 않은 것인데 어쩌면 이건 뭔가 단서가 될 수 있을지도. 갑자기 뭐 이렇게 더워지는 것인지. 땅정령과 불정령들이 싸워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통풍 잘 안 되는 지하에 살고 있는데 제 방이 보일러룸처럼 되어버리면 조용히 문서 작업을 할 수 없잖사와요.
밖에 나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군요. 이건 저쪽으로 옮기고 저기도 먼지를 좀 털어야겠다. 청소한 지 너무 오래됐어. 물건을 너무 안 버렸네. 차도 거의 다 떨어졌고 갑자기 손님이 오면 곤란하겠는걸? 누가 오면 대접할 게 없으니 채워놔야겠다. 이 상자는... 이건... 내 동생들의 발자국. 내가 황무지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다시 원래 자리로 찾아갔을 때 동생들은 사라지고 발자국만이 남아있었지. 운명은 참 야속한 것 같아. 내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동생들이 영원히 눈을 감은 줄 알고 거길 뛰쳐나왔었는데 조금만 더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렸다면 차례차례 동생들과 재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내가 너무 희망을 일찍 버렸어. 바보같이. 뒤늦게 발자국들을 따라가다 엘리아스에 도착했지만 금방 동생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지 않네. 그동안 이곳저곳 많이 헤매면서 찾아봤지만 엘리아스가 생각보다 넓기는 해도 한 번도 동생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교단에 들어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결국 바뀐 건 없고 오히려 교단 쪽 일을 돕느라 동생들을 찾으러 다니던 시간이 많이 줄었지. 이젠 그냥 놔줘야 할까?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현자님! 현자님! 에피카! 오늘도 정령산 꼭대기는 공기가 맑군. 오늘도 차 마시러 온 거야? 그렇소. 오늘도 이 경치 좋은 자리에서 현자님과 차나 한잔 하려고 왔소. 근데 미안해서 어쩌지? 차가 다 떨어져서 마실 거리가 없어. 아쉽군. 역시 연락이라도 하고 찾아올 걸 그랬나? 뭐, 딱히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긴 하지만... 그럼 그냥 돗자리를 펴고 담소나 나눕시다. 그래도 괜찮겠어?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서 미안하네. 소인이 여기까지 오는 건 현자님의 차를 축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오. 현자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뭐랄까... 현자님과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소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해진다오. 너무 그러지 마. 부끄러워지잖아. 네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대접하고 싶어. 에피카, 너만 괜찮다면 우리 같이 산을 내려가지 않을래? 요정왕국에서 차를 마실 가게를 찾아보자.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소인이야, 어차피 모임이 끝나고 내려가야 하지만 현자님이 귀찮게 산에 내려갔다 올라가게 하고 싶지는 않소만. 아니야, 괜찮아. 내려간 김에 이거저거 살 것도 있고. 알겠소. 그렇다면 소인과 함께 내려갑시다. 소인이 아주 좋은 찻집을 하나 알고 있어. 현자님?
아까부터 신경 쓰여서 그러는데 뭔가 안 좋은 일도 있으신가? 표정이 좋질 않소. 아, 아니야. 개인적인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래. 고민이 있어? 그렇다면 편하게 말씀해 보시오. 소희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신 있지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자신 있다오. 아, 이걸 말해야 할까? 굳이 숨길 이유도 없겠지만 이상해. 동생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가슴이 울렁거려. 그러니까 내 고민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말이야. 오랜 친구를 잃은 것이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정말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슬슬 마음을 정리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항상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제는 나도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아서. 안개 낀 숲에서 혼자 헤매는 느낌이랄까? 길 잃은 희망이라 참으로 간직하고 있기 힘든 마음의 짐이지. 끝나지 않을 고행이나 다름없소. 개인적으로는 그 희망을 놓지 말고 있으라 권해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건 현자님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소.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꽤 답답한 일이니까. 고민거리라고 생각된다면 슬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 그 짐이 더 커져서 병이 되기 전에 놔주느냐 마느냐. 뭐 그런 문제일 테니까 말이오. 에피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 소인 말이오? 소희는 현재가 항상 즐겁소. 옛날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힘들었는데? 바보 같은 대답처럼 들리겠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소. 가끔은 소인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현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반대로 현실이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소인의 진짜 고민거리였는지도 조금 가물가물하오. 이야기꾼이라 그런가? 에피카도 참 특이한 구석이 있구나. 자자, 우리 울적한 기분도 달랠 겸 어서 차나 들러갑시다. 그래, 그러자. 찻집은 어디 있어? 바로 여기라오. 여긴 찻집이 아니라 재단소잖아. 그렇소. 소인만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찻집이지. 이 재단소의 주인분이 기가 막히게 차를 내린다오. 소인의 옷을 수선할 때마다 기다리며 차를 마시는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지. 찻집도 아닌데 들어가서 마셔도 되는 거야? 뭐 안 될 게 있겠소? 너무 걱정 마시오. 소인이 찾아올 때마다 환대해주는 곳이니까. 차 한 잔도 못 주냐? 진짜 치사해. 너 같으면 주겠냐? 하여간 유령들은 성격이 다 이상하다니까. 두고 보자. 파리. 진짜 못 살아. 클로이 사장?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응? 에피카, 간만이네. 말도 마. 저 녀석 내가 내준 차를 세바스티안에게 부어버리려고 해서 말이야. 자기 인형에다가 부어버릴 때부터 설마 했다가. 아휴.
손빨래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알고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원. 오늘 일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요. 아니야, 괜찮아. 이왕 이렇게 만났는데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할래? 그래도 괜찮은 것이요? 당연히 괜찮지. 에피카같이 클래식한 패셔니스타는 언제나 환영이랄까. 오, 옆에도 꽤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있네. 아, 안녕. 난 아야라고 해. 오, 그러니까 이분이 정령산의 현자로 유명한 그분이라는 거야? 그렇소. 엘리아스를 통틀어서 가장 현명한 분이시지. 아니야. 그렇게 현명하지 않아. 나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너무 내빼지 마시오, 현자님. 현자님의 조언으로 길을 찾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냥 상황에 맞춰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줄 뿐이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답은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이거든. 가까운 곳이라. 틀린 말은 아니네. 에헴, 어디 그럼 영업이나 좀 해보실까? 응? 엘리아스의 유명 인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가만히 차나 마시고 있을 수는 없지. 현자님, 우리 오치스나 좀 재볼까? 아니야. 난 괜찮아. 옷을 맞추려고 온 게 아니야. 거절하기 없기야. 그치만 난 이런 비싼 옷을 살 돈도 없고. 처음은 그냥 서비스라고. 유명 인사가 내가 만든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있는 거니까. 차값 대신이라고 생각해. 괜찮은 거 맞아? 괜찮소, 괜찮소. 소인도 그렇게 클로에 사장과 연을 맺었다오. 그래도 소인의 케이스보단 100배, 1000배 낫소. 소인은 길거리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재단소로 끌려왔거든. 응? 에피카! 섭섭하게 왜 이래? 내가 뭐 몹쓸 짓이라도 한 줄 알겠다? 뭐 클로에 사장이 만든 옷은 언제나 최고이긴 하지만 조금은 못 바꾸라고 생각하오. 장사질로 먹고 살려면 이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지. 어디 보자. 일단 여기 서봐, 현자님. 전신 치수부터 측정해보자고. 간지러. 가만히 있어. 간지럼을 많이 타나? 기분이 이상해. 목이랑 어깨 둘레, 가슴, 허리? 응? 현자님, 전체적으로 어디 빠지는 것 없이 꽤 괜찮은 수치를 가지고 있잖아. 마치, 왜 그러시오, 클로에 사장? 저기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거야? 클로에 사장,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어렸을 때는 이런 졸자 같은 건 없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 감각이야. 뒤에서 안으면 딱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표정이 안 좋아. 내가 뭔가 실수라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말해도 되려나? 클로에 사장, 갑자기 무슨 고민이라도 생긴 것인가?
뭐 때문에 망설이는진 모르겠지만 말해보시오. 현자님께서는 어떤 고민이든지 다 들어주고 해답을 주실 테니. 너 혹시 엘리아스 바깥에서 왔어? 뭐? 처음엔 이름이 똑같길래 참 이상한 우연이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확실하게 확인해야겠어. 너 엘리아스 바깥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엘리아스의 바깥이라니. 그런 건 오래된 동화에서나 나오는 것 아니오. 에피카, 넌 잠깐만 조용히 해. 난 현자님에게 꼭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말이야. 나는 저기 대답하기 전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 내 출신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나한텐 오래전에 헤어진 자매들이 있어. 함께 지내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지. 그 이후로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서 엘리아스로 들어왔어. 자매들을 찾고 있었던 거야? 아니, 딱히. 찾아서 뭐해? 어차피 우린 버려진 신세였잖아. 뭐? 내 위로는 4명의 언니가 있었고 아래로는 2명의 동생이 있었어. 내가 깨어났을 때는 언니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 모두 어딘가로 떠난 발자국밖에 없었지. 잠들어 있는 2 동생들 곁을 지키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차피 언니들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버렸는데 내가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이야. 남은 동생들을 버리고 떠난 거야?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주저앉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세바스티안, 내가 세바스티안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보면 내가 너무 칭얼대고 계속 안기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세바스티안을 나에게 줬지. 자기 대신 안고 있으라고 말이야. 어머니의 온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인형. 그게 바로 세바스티안이었어. 그날 이후로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이제는 나도 철들고 세바스티안의 분리불안 증세도 많이 나아져서 각자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지만 세바스티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언니, 동생들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세바스티안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야. 예전에도 지금도 껴안으면 그 시절의 포근함이 느껴지거든. 그래도 진짜 어머니와 진짜 자매들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남아있던 힘을 모두 세바스티안에게 넘겨줬어. 내가 떠난 뒤에도 2 동생을 돌봐줄 고민형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세바스티안은 지금 클로에 사장과 함께 있지 않소? 내가 떠난 이후에 황무지에서 날 따라온 세바스티안을 만났어. 아무래도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동생들보다 나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나 봐. 세바스티안을 혼내고 다시 동생들을 찾으러 돌아가려고 했는데 길을 다시 찾지 못했어.
그러다 힘들어서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엘리아스였지. 세바스티안이 날 들고 이 세상까지 걸어온 것 같아. 너 진짜로 정말 클로에? 너 정말 내가 알던 그 클로에니? 이렇게 가까이 두고서 계속 못 찾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계속 찾아다녔어. 클로에라는 이름을 지나가다 듣고 놀라서 말을 걸어볼까 한 적은 있었는데 네 모습을 보고 내가 알던 모습이랑 달라서 이름만 같은 줄 알았어. 실망하고 그냥 돌아섰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너였던 거야? 이제야 다시 만나다니. 가까이 오지 마. 난 과거의 많은 일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어. 솔직히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야. 영원히 잠든 것 같은 동생들 곁을 지키던 내 모습. 그러면서 떠난 언니들을 원망하던 내 모습. 내가 세바스티안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떠난 걸 언니들의 탓이라고 말하진 않겠어. 언니들이 왜 떠난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 나도 언니들처럼 혼자인 채로 견디던 그 고요함이 싫었을 뿐이야. 그래서 떠났어. 난 앞으로 나아갔어.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나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나 언니 행세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클로에 사장, 너무 냉혹한 말이오. 하지만 클로에, 나가. 잠깐만, 우리 잠깐만이라도 말을. 나가라고! 클로에. 클로에. 클로이 사장, 현자님과 자매인 것이오? 현자님이 잃어버렸다는 누군가가 클로의 사장인 것인가? 이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대화를 조용히 하란 말이야. 이제 왔어. 왜 이제 와서? 클로이 사장. 내 착각이었어. 동생과의 재회가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순전히 착각이었어. 정말 바보 같다. 난 뭐 때문에 혼자 그런 망상을 했던 거지? 애초에 클로에의 말이 사실이잖아. 내가 동생들을 놔두고 도망쳤다는 말. 눈 감은 동생들을 놔둔 채로 걷고 또 걸었어.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황량한 황무지를 정처 없이 헤맸던 것 같아. 그 끔찍한 모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가 되고 싶었어.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산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계속 걸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땅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점차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 주변에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
그 차가운 눈송이가 쌓인 바닥을 걸으면서 내 몸 바깥으로 치워놨던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갔지. 눈은 원래 좋지 않은 징조라고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항상 경계하셨거든. 우리 자매들에게도 항상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건 세상이 긴 잠에 빠지기 위한 준비 같은 거라면서 말이지. 그런데 눈 덮인 땅을 밟아 걸어가면서 그 말이 처음으로 이상하게 느껴졌어. 눈을 그렇게 경계했다면 우리 자매들에게 눈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야.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지. 맑은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눈을 관찰해 보기로 했어. 그러다가 깨달은 거야. 길고 긴 겨울이 끝이 났을 때, 눈이 완전히 그쳤을 때, 따스한 햇빛이 그 자리를 메꾸며 꽃과 풀이 다시 고개를 들어 화려한 색이 하얀 백지를 다시 채워나가며 고대하던 봄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잠을 잔다는 건 언젠가 다시 깨어난다는 거야. 눈은 세상의 끝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 세상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었을 뿐인 거야.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을까? 나 처음엔 우리 자매들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어쩌면 어머니가 차가운 방식으로 현실을 깨우쳐 주려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로 했어. 그런데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한 가지를 또 깨달았지. 내가 동생들을 놔두고 혼자 뛰쳐나온 것, 어머니가 우리에게 했던 짓과 다름이 없었어. 어머니의 뜻이 뭐였던 간에 난 동생들이 그런 차가운 방식으로 진실을 깨닫게 할 수는 없었어. 나는 동생들을 누구보다도 아꼈으니까. 나긋나긋하게 친절하게 알려줘도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실수를 빨리 고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다시 돌아갔어. 동생들이 있던 곳으로.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방황하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힘들게 내가 깨어났던 그 땅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 내가 갑자기 깨어나 정신을 차렸던 것처럼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 거야. 깨어났을 때 동생들도 나처럼 혼자였을까? 나처럼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쓸쓸한 이 세상을 헤매고 있을까?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버티고 기다려줬다면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 내가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처럼, 우릴 버린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처럼 동생들은 나를 똑같이 원망하고 있다는 걸. 난 그냥 어머니가 했던 짓을 똑같이 되풀이했을 뿐이라는 걸. 저건 아야잖아. 아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산 아래로 산책이라도 갔다 왔어? 신라, 뭐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나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눈이 막 저절로 감길 것 같네. 마치 내 몸이 긴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너와 함께 이 차가운 이불이 깔린 정상에 누워서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는 버릇 고치겠다고 하지 않았어? 진전이 없어, 진전이. 조금만 잘게, 칠라. 미안. 아야, 네 산장은 저기 앞에 있잖아.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쉬라고. 뭐지? 갑자기 추워지는 느낌이. 원래 정령산 정상은 눈이 녹지 않을 만큼 추운 곳이지만 갑자기 주변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 드는데. 아야는 어차피 눈을 다루는 녀석이니까 눈바닥에서 자도 괜찮겠지. 아야, 나 주변 하늘을 살펴보고 올게. 아직 정신이 있으면 네 산장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나 돌아왔을 때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응.